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우리 한인분들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보다 다양해졌는데요. 이민 사회에서 평생 힘들여 모은 재산,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켜서는 안 되겠죠.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한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유산 상속이나 증여 등 가지고 계신 재산을 누구에게 이전하는가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상속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그리고 상속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주의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최근 상속 관련 소송의 유형과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도움을 주실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박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요, 최근 상속 소송 트렌드입니다. 네네. 네. 상속에도 어떤 트렌드가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을 겪으시면서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변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더 결속력이 이제 높아진 가정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remotely working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 번 더 가족의 의미를 짚어보시게 되는 계기가 많이 생겨나는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가족이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서로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시간을 보내시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는 것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네네네. 팬데믹 진짜 기간 동안에 가족끼리 또 너무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없던 불화도 문제도 정말 집집마다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이유가 또 상속에까지 영향을 주네요. 네, 어떨 때는 이제 팬데믹 때 고객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셨던 분은 뭐냐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더니 이제 동부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팬데믹 때 무섭다고 거의 2, 3년 동안 보지도 못했다. 네. 그런데 전화도 못 해주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서 팬데믹을 겪고 무서우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하고 조금 더 같이 보내기 위해서 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또 이사를 갔는데도 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조화롭지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시는 거죠. 많은 손님들이 이제 우리 변호사님 찾아오셔서 자식 같은 마음으로 하소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반대로 자식을 입장에서 대변을 하면서 정말 좀 외람되지만은 고객분들한테 많이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죠. 네. 가면 갈수록 가족 관계에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혼이 그만큼 많아지고 예, 또 예. 이혼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재혼의 어떤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가족 관계에 변화가 생기죠. 네네. 전처, 그다음에 전처 자식들 이런 식으로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도 소송 트렌드의 한 어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상속 소송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대부분 다루는 상속 소송 중에서도 7, 80% 어떨 때는 그때마다 케이스로드만 다르지만은 뭐 8, 90%가 안타깝게도 전처 자녀들과 그리고 후처 사이에서 생기는 상속 소송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럴 때는 먼저 돌아가신 엄마가 그 엄마의 자리를 다른 분이 오셔서 메꾸시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와서 키워주시고 같이 재산 형성을 하셨던 분에 대한 태도와 versus 어머님이 다 이미 읽어놓으신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내 자리로만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간극이 크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근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악처가 자녀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본인 옆에 있는 분을 더 챙겨주시는 것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챙겨주다 그렇죠. 보니 거기서 자녀들하고도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거죠. 한국에도요.
SK 뭐 이런 그룹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해가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는 이제 아버지 입장, 그러니까 재혼한 아버지들의 입장은 주로 뭐라고 많이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이런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만났는데 자녀들은 재산만 생각하고 본인의 재혼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반대로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그분하고 편하게 노후 생활을 하시는 건 너무 좋으나 우리 아버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정에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뭔가 재산에 대한 소송이 나는 걸 원치 않으니 네. 재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 잘 짓고 아버님께서 좋으신 분하고 재혼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들 얘기가 나가는 거죠. 네. 그 상속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들 가운데 또 우리 그 노 부모님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은퇴 후에 재혼을 하셨다고 하면은 아버님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새 어머니하고 공동으로 벌어들이는 재산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동력이라든지 땀으로 이루어진 거가 아니고 네. 아버지가 결혼 전에 이미 생성하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자녀 수에 따라서 그 새 어머니가 갖고 가게 되는 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 사람이면은 아버지가 아무런 유언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빙 트러스트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을 때는 네. 그 새어머니하고 자녀가 2분의 1씩 나눠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전처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둘 이상이었다. 그러면 새어머니 몫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건 자녀가 셋이든 넷이든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네. 네. 새어머니의 몫은 3분의 1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아버지의 결혼과 동시에 그 새어머니는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하고 너네들하고는 다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녀가 셋이고 네. 이제 한 분이 오셨다. 그러면 4분의 1씩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쵸.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어떻게 자식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받느냐. 자녀들은 새어머니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 일구신 재산인데 그렇죠. 왜 갑자기 그분의 몫이 4분의 1이 생기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장 차이가 완전히 다르네요. 굉장히 극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어머니께서 이렇게 계속 아버지하고 계속 있다 보면은 혹시 4분의 1에서 3분의 1, 2분의 1 급기야는 100%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을 챙겨주고 싶으신 거가 아버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자식들은 다 잘 살아 보이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나의 도움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나중에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더 그렇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구두로 얘기하셨던 거를 이제 문서로 만들어 놓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네. 구두로 얘기하신 내용하고 그죠? 그리고 그렇죠. 법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버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소송을 하려고 할 건데 안타깝게도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남기신 유언은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증거로 저희가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이 있으면 저울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아무래도 안타까운 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농담처럼 빚을 100만 원을 남기시고 돌아가시면은 오히려 네. 자녀들이 50만 원씩 빚을 갚고 아버님 아니면 어머니 참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돈을 가지고 나한테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줄 거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마음 상하는 자녀들이 꽤 많아지게 있겠죠. 되는 거죠. 네. 네네. 참 제가 많이 보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한 자녀에게 이제 몰아주시거나 한 자녀의 이름으로 이미 증여를 끝내시고 난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 사이에서 나머지 이제 자녀들에게는 알아서 챙겨가라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정말 교통정리가 안타깝게도 잘 되질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삶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삶의 변수라는 거를 크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전문가 찾아가서 안 하시고 막 등기라든지 이런 데다가 알아서 이름을 넣으신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상속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꾸지 않고 자필로만 어디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셨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것도 저희가 상속 소송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왜 한국에서 빨간펜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데 빨간 네. 펜을 그어놓고 저희 어떤 아버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말 그대로 리빙 트러스를 옛날에 만들어 주신 것을 빨간펜 선생님처럼 본인이 다 빨간 펜으로 지우신 거예요. 네, 다시 쓰시려고. 네, 다시 쓰시려고 원본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다 이니셜을 하시고 손으로 깨알같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너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적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자필인지 아닌지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리튼으로 적어야 되고 네. 공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본인이 정말 이렇게 썼나라는 것을 누군가가 제3자가 뒷받침을 해주는 것 절차가 바로 공증이잖아요. 네. 근데 자필로 쓰셨다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필이 굉장히 많이 바뀌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진짜 친필로 적은 건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받아간 사람이 이렇게 장난을 친 건지 알 수가 없다 보니 거기서 증명이 또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한 번 상속 소송의 근거가 생겨버리는 거죠. 네. 그럼 상속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들 중에서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우리 소개해 줄 만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상속 소송은 되도록이면 정말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네. 제가 요즘 많이 보는 트렌드는 이제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서도 상속 소송을 제가 많이 보고요. 네. 예전에는 전처 자녀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새엄마 사이에서의 갈등이 주가 일었고, 그다음에 많았던 것이 형제 뭐 오누이 간 싸움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부모하고 자녀 간의 싸움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부모하고 자녀 간의 싸움도 제가 많이 봅니다. 요즘에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경우 증여준 재산을 다시 돌리려고 했는데 그런 데서 많이들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들한테 이제 증여를 줬는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들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하면은 정말 큰 싸움 나겠죠. 그렇군요. 네,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아들이 받아가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거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딸한테 줬는데 사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 양쪽이 서로 입장 차이가 굉장히 극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분들은 여기서 교포 자라분들은 어떠냐면은 부모님 재산이고 나는 명의만 빌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준다라는 거, 굉장히 그 자세가 좋으신 자녀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자녀분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받아오시는 거가 쉬운 가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줬는데 나한테 다시 가다갈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네. 세금의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실 때도 조심하셔야 될 때, 주실 때도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주셔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 증여 때문에 소송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쪽에 몰아주셨는데 거기서 알고 봤더니 그 재산에서 내가 지금 이제 써야 될 재산이 생겨나면 다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상속 관련 세법의 변경 사항이 혹시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상속세 이제 면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상속세 면제가 2025년도 이후로는 네. 지금은 사상 최고로 높은 12.92 million, 그러니까 한 분당 한국 돈으로 친다고 하면은 거의 1대1이라면은 거의 129억, 그죠? 129억까지도 자녀분들한테 남기시더라도 네. 상속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금액 자체가 이제 2025년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한 500만 불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한 분당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13 밀리언에 가까웠던 면제액이 5 밀리언 정도나 6 밀리언 정도 떨어지면은 예전 금액보다
세금 안 내고 줄 수 있는 금액이 2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2025년도 이전에 증여를 끝내시려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자녀가 팔지 않을 재산, 그리고 아까처럼 부모가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될 재산들을 많이 증여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최근에 어떤 유형을 보자면 어떤 유형의 분들이 이제 상속 계획과 재산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뭐 중산층, 그 계층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도 다양하게 다들 이렇게 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메디칼을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메디칼 때문에 메디칼 환수 조치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반대로 중산층이라고 하게 되면은 노후 플러스 이제 본인들 사후의 상속에 맞춰 계시는 거고요. 또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상속세 계획까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상속 소송 트렌드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반대로 상속 소송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이어지지 않은 천만다행인 그런 사례들도 개중에 있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거의 100케이스 중에 하나 정도 극히 드무네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100케이스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제가 고객분한테 이제 정말 감명을 받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트러스트를 셋업을 하셨는데 트러스트를 이제 손으로 이제 아마 어디 가셔가지고 문서를 필인할 수 있는 필아웃할 수 있는 서류를 사셨나 봐요. 몇 네. 장짜리를. 그런데 이 아버님께서 수혜자하고 트러스티, 그러니까 상속 집행자를 거꾸로 생각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에게는 상속 집행을 맡기고, 그러니까 딸은 잘 살고 있으니까 돈을 남기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딸은 공명정대하니까 딸에게 상속 집행을 맡기고 싶고, 오히려 나머지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큰딸에게는 그걸 맡기고 싶고 동생들한테는 수혜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큰따님하고도 이미 얘기가 된 거였습니다. 큰따님이 굉장히 그럼 좋으신 분인 거죠. 본인이 네, 동생들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양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실수로 그 역할을 바꿔놓은 거예요. 아, 실수로요, 아버님이. 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문서상에서는 설명이 제어되지 않고 영어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필라웃 하실 수 있는 그런 폼처럼 생각하시고 필라웃을 하시다가 돈을 받아야 될 동생들을 하고 오히려 상속 집행을 해야 될 큰딸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돈은 다 큰딸에게 가게끔 해놓으시고 상속 집행은 동생들에게, 그러니까 본인의 이게 두 번째 딸, 뭐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자녀 아들,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잘못하면 큰 싸움이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큰 누나가 이거를 이제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건 우리 아버지의 정말 실수다. 평상시에 아버지가 분명히 나랑 얘기했었을 때는 우리 동생들을 나한테 잘 챙겨주라고 하고 나는 이미 동생들한테 다 준다라고 아버지랑 약속을 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이렇게 아버지가 실수를 하였더라도 아버지가 평상시에 바라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양보를 하신 거네요. 양보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되냐 이렇게 이제 재차 여쭤봤어요. 네. 이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따님이 본인은 아버지 앞에 섰었을 때 나중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와 약속 지키신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본인과 약속을 잘 지키신 거죠.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드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때 그분한테 느낀 거가 작은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감동 받으신 거 맞네요. 네. 감동 사례네요. 감동 사례죠. 거의 별로 없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 상속 관련해서 소송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상속 소송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부모님들이 또 그 입장에서 노력하시고 좀 바뀌어 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저희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상속 소송 쪽하고 상속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선생님처럼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굉장히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왜 그렇게 일침을 드리냐면은요.
부모님들이 구심점의 역할이 돼서 자식들을 잘 읽어놓고 이제 교통 정리를 잘 해놓고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지 그 자녀들이 서로 잘 지냅니다. 근데 부모님이 구심점 역할을 못 하시고 자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분란을 더 일으키시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거의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부르는 5계명이 있어요. 5계명. 네, 5계명을 말씀을 꼭 드리죠. 네네. 5계명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로는요. 네. 자녀들 간에 비교하지 말 것. 그러니까 그 자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 사이에서 말을 옮겨가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돈으로 예를 들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을 때만 재산이 갈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신다든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다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러면 돈을 안 받으면은 나는 부모님한테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고객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교통 정리를 본인 손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라는 자세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 옛날에는 장남 위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오빠한테 다 재산을 줄 테니까 큰오빠가 다 알아서 나눠줄 거야.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큰오빠가 안 나눠주는 경우가 거의 안타깝게도 99%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네 번째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녀를 뛰어넘어 가지고 손주만 챙겨주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자녀는 이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자녀가 미덥지 않아 가지고 손주만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냐? 손주하고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가 손주만 챙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자하고 이게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식과 갈등이 생기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오히려 받아서 순서대로 받아서 내 아들이라든지 내 딸이 잘 크는 거를 보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할아버지로부터 막바로 내려오는 거니까 결국 이 아들하고 그러니까 딸들은 본인 아버지나 엄마한테 잘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전화를 받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백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전화하셨냐면은 본인이 본인 엄마를 병상을 거의 10년을 지켰는데 막상 엄마가 트러스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본인 딸로 모든 베너피셜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딸이 엄마를 병상 생활을 10년을 했으니 네. 이분은 본인 인컴도 없으시고 갈 데도 없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네. 근데 본인 딸이 할머니한테 그 재산 받았다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본인 보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친엄마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손주가 예쁘다고 할지라도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낀 거죠. 네. 자녀와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방 통행일 때가 많은데 말씀대로 여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는 안타깝게도 굴림하고 네. 순종 아니면은 조금 더 어긋나면은 복종을 원하시고 자녀들은 소통을 원하니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나 죽고 나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싸우든지 말든지. 맞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그때마다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속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많은 걸 왜냐면은 나만 내 자식들한테 누구가 왔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돼. 그 대신에 그 후에 너네들이 싸우고 주지고 볶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다. 우선은 나만 잘 살자. 이 마음이 굉장히 많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미국에 이민 오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죠. 설득을 이렇게 해서 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오셔가지고 어떨 때는 아들만 주신다라고 하시는 분을 오시면은 설득을 해서 딸도 챙겨주게 하고 네. 반대로 딸만 주신다라는 분은 오셔가지고 아들도 챙겨드리게 하고 되도록이면은 공정하게 하되
보이는 서류에는 공정하게 하고 아무래도 더 예쁜 자녀가 있잖아요. 본인한테 더 잘해주시는 자녀. 그러니까 그 자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챙겨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통장에 있는 돈을 그 자녀에게만 몰아준다든지 아니면 보석류를 사서 그 자녀에게만 살짝 준다든지 그러면 뭐 다른 자녀야 페이퍼상에서는 다 공정하니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거가 없죠. 그렇겠네요. 네. 오늘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상속 소송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셨을 수 있는데요. 네,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안내해 주세요. 네네. LA 전화번호는요. 213-380-9010, 213-380-9010이고요. 부에나 파크는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전화번호 제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과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LA 전화번호 213-380-9010, 부에나파크 사무실은요 714-523-9010번입니다. 네, 오늘 박유진 변호사님 함께 귀한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